안녕하세요. 저영업 타일입니다. 요즘 가게에 픽업하러 오시는 라이더분들께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방학 성수기 기간이라 콜도 늘었고 단가도 올라갔다고 말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콜도 너무 없고 단가도 너무 낮아서 정말 이제 배달 그만 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배달 라이더 커뮤니티를 둘러봐도 잘 버시는 기사님들은 월 700에서 800만 원 가깝게 버시고 콜당 단가도 할증 붙어서 만 원을 넘는 건도 많이 받으시는 반면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낮은 단가에 허덕이는 라이더분들 사이에서 소위 소득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처럼 라이더분들 사이에서 버는 돈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건 플랫폼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 라이더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이더 등급제 정착. 현재 배민과 쿠팡 모두 라이더 등급제를 실행 중입니다. 배민은 배달고수, 쿠팡은 쿠팡 리워드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배민의 배달고수를 살펴보면 라이더 등급이 골드에서부터 최상위 등급인 그랜드마스터까지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랜드마스터 등급의 경우 최대 할증 퍼센트가 무려 60%에 달할 정도로 할증이 큰데요. 피크 시간 등급 할증의 경우 구간 배달 한 건에 3,000원이 추가로 붙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너스 금액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다 그랜드마스터를 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역에서 마스터 달성 라이더 중에서도 상위 999명 안에 들어야 이와 같은 그랜드마스터 등급을 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등급을 달고 계시는 라이더분들의 경우 아예 동네에서 내비 안 보고 신호가 어디 있고 언제 바뀌는지를 다 외우고 다니시고요. 거기에 동네 상점들을 전부 다 꿰고 있어서 이 가게는 조리 시간이 대충 몇 분인지, 저 가게는 콜 잡고 가면 무조건 음식이 나와 있는지 등을 다 기억하며 거기에 동선까지 전부 고려해서 콜을 타고 시간당 최대한의 콜들을 뽑아내는 라이더분들이죠. 예전에 저희 배달대행 업체에서도 이러한 고수분들은 다른 라이더분들이 타는 콜수의 1.5배에서 2배를 항상 탔을 정도이니까요. 이처럼 배달도 엄연히 실력 차이가 존재하는 직업입니다. 실제로 잘 타시는 전업 라이더분들과 부업 라이더분들 간 시간당 배달 처리 건수나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업 고수 라이더분들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배달 앱에서는 빠른 배달이 곧 좋은 음식 퀄리티의 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수분들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당연히 만족한 손님들이 플랫폼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배달 등급제는 사실 이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닌데요. 예전에도 이처럼 배달 라이더를 배차하는 시스템이 다 있었습니다. 배민이 2021년에 특허청에 등록하고 공개한 배달 배차 특허를 보면 배민이 라이더에게 주문을 어떻게 배차하는지 꽤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배민은 배달을 거리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허에 나오는 핵심 개념은 바로 배달 비용인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달비, 그러니까 돈이 아닙니다. 배민이 말하는 배달 비용은 한 명의 라이더가 그 주문을 수행하면서 소모하는 자원의 양입니다. 이 자원은 돈이 아니라 시간, 지연, 그리고 음식 품질 저하 같은 운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특허에서는 배달 비용을 위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M은 주문 생성부터 고객에게 배달 완료까지 걸리는 총 시간, A는 배달 목표 시간을 얼마나 넘겼는지, B는 픽업 목표 시간을 얼마나 넘겼는지, C는 픽업 이후 고객 도착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가중치 소문자 ABC입니다. 배민은 이 가중치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는데요. 오늘은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음식 품질을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말이 아니라 숫자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배달 비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국 라이더를 어떻게 고를지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허 청구항 2번을 보면 배민은 주문 하나를 어떤 라이더에게 붙였을 때 그 라이더가 이미 들고 있는 주문들까지 포함해서 최적 경로를 다시 계산하고 그 주문 때문에 배달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즉 증가량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증가량의 기초에서 해당 라이더에게 배차할 확률을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구항 13번을 보면 이 확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정확히 나옵니다. 상기 확률은 상기 제1 증가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배달 비용 증가량이 클수록 그 라이더가 선택될 확률은 내려가고 증가량이 작을수록 선택될 확률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즉 배민은 배달 비용 증가량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확률을 기울여 놓고 그 확률 안에서 라이더를 뽑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주문을 맡겼을 때 지연이 덜 나고 픽업이 꼬일 가능성도 낮고 배달 흐름이 예측 가능한 라이더, 즉 이 주문을 붙여도 시스템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 라이더일수록 배차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으로 보면 요즘 말이 많은 라이더 등급제나 배달 고수 같은 구조는 사실상 이 비용 최소화 논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인 장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 입장에서는 비용 점수를 낮게 만들어주는 라이더에게 주문을 몰아주는 게 기업 수익 관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이더 과포화.
2025년 1월 기준 배달 라이더의 월간 사용자 수를 살펴보면 배민커넥트 37만 3,426명, 쿠팡이츠 52만 1,416명으로 합하면 무려 89만 명을 넘어갑니다. 중복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라이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자영업을 폐업하고 라이더로 뛰어드는 사장님들의 숫자까지 늘어나고 있죠. 문제는 주문량이 그만큼 늘고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외식 경기 둔화와 자영업 불경기로 전체 배달 주문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라이더의 숫자는 늘어나는 과공급의 상황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에 플랫폼 입장에서는 모든 라이더에게 똑같이 높은 단가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주문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에는 상점의 배달 반경을 줄이거나 일시적인 미션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크 시간이나 주말을 제외한 평일, 비성수기에는 굳이 단가를 올려서까지 라이더를 붙잡을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특히 부업 라이더들의 경우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업 중에 진입장벽이 낮고 시간 날 때마다 일할 수 있는 부업이 사실상 배달밖에 없다 보니 단가가 예전보다 낮아졌어도 그래도 이 정도면 탈만하다 하면서 계속 시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이 바로 배달 플랫폼입니다. 라이더 공급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유지해도 콜은 결국 누군가가 받게 되고 플랫폼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지금의 라이더 과포화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단가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이미 확보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일부 상위 라이더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낮은 단가 경쟁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울 지방 격차 심화. 일단 서울과 지방은 기본 요금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배민커넥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오토바이 최저 단가는 2,500원부터 시작하고 경기도는 2,300원, 그 외 지역은 2,200원입니다. 지방의 경우 기본 단가부터 서울에 비하면 12% 적게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지방이 오히려 배달거리는 더 멀고 단가는 더 낮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이 서울보다 기름값이 엄청 싸냐? 그것도 아니죠. 1월 9일 기준 서울과 전남의 휘발유 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 차이밖에 안 납니다. 휘발유 값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수익 구조만 지방이 불리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지방 자영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폐업률과 공실률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주문량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담은 그대로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라이더분들 체감은 단가가 낮다가 아니라 아예 답이 안 나온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서울로 상경해서 강남에 원룸 잡고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도 엄청 많은 상황이죠. 이러한 격차는 개인의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메우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금의 배달 시장은 모든 라이더가 골고루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상위 일부 라이더에게는 점점 더 많은 보상이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의 라이더는 낮은 단가와 불안정한 콜 속에서 버티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플랫폼이 선택한 방향이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배달 기본 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정상 없이 이렇게 라이더를 등급으로 나누고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시장을 운영한다면 결국 부담은 플랫폼에게 쌓이고 그 불안정성은 다시 배달 품질과 시장 전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